그럼 여기서 VIP 투자 전략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양우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ETF 대체적으로 상승세입니다.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우리 시장의 경우도 양 시장이 모두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환율을 사실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연말을 맞아서 이 기업들이 달러를 털어내면서 아무래도 환율이 지금 1072선까지 들었습니다. 이 시장에 끼칠 영향 그리고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예, 글로벌 증시 상황을 보게 되면 각별히 우리 증시를 견인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호재가 돌발된 것은 아니죠. 우리 시장 스스로 어떤 변수를 극복을 하고 어느 정도 시장이 정리되는 듯한 질서 있는 장세로 현재 좀 전환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전부터 말씀드렸던 그 어느 때보다도 변동이 심했던 금년 연말이었습니다. 연말이라고 하는 매우 특수한 시점이 종료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글로벌 증시 환경은 여전히 우호적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다가오는 신년에서는 신년 초 우리 증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산뜻하게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태. 외국인들이 컴백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수도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지수 흐름도 그렇지만 시장 판도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최근 12월 달 들어서는 더욱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독주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1월 달에는 코스닥이 유리하다고 하는 이런 효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만 독주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크다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는 코스피가 주도할 가능성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 점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급등을 하는데 특히 어제 코스닥은 3.9%, 오늘 추가적으로 0.8%, 이틀 연속해서 합계 4.7%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도 만만치 않게 올라왔죠. 어제 배당락을 감안한다면 어제 실질적으로 하루 만에 약 1.8% 정도 상승을 한 거고요. 오늘도 1.26% 추가 상승했으므로 코스피도 이틀간에 걸쳐서 약 3% 정도 급등을 한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이것만 봐도 코스닥만 독주하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없죠. 양시장 동시에 다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고 시장을 좀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화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원달러 환율이나 원화 가치가 원달러 환율이나 원엔 환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죠. 현재 원달러 환율은 1072원입니다. 2년 8개월째 가장 2년 8개월 내 가장 최저치 수준으로까지 현재 환율이 내려갔고요. 그만큼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올라갔다는 뜻이죠. 자, 원엔 환율은 947원입니다. 2년 내 최저치 수준입니다. 엔화 대비 원화가 그만큼 절상되고 있다는 건데요. 당장 그것이 우리 시장 특히 수출 관련주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는 것이죠. 일단 글로벌 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그만큼 글로벌 금융시장이 안정을 취하고 있다 해서 현재 각 위험국 통화도 현재 지금 수요가 늘고 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수요가 선호도가 좀 증가되고 있다는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그만큼 탄탄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또 연말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특수성도 좀 있습니다. 해서 워낙 환전 수요가 좀 늘고 있는 것도 한몫할 것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원화가 절상되고 있다 하는 건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당국에서는 그 전 정권과는 좀 다르게 원화 절상을 어느 정도 방치하는 듯한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원화 절하를 이끄는 현재 인도하는 그런 정책은 가급적 배제하는 듯합니다. 아무래도 소득주도 성장,
위해서는 원화의 구매력이 높은 게 좀 유리하죠. 그런 것과 좀 관련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미국의 좀 현 트럼프 정부에 보이지 않는 압력도 좀 작용하거나 또는 그것을 의식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이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이 한 달 반 정도 사이에 약 3조 원 정도로 현재 주식시장에서 순매도를 했습니다. 만약에 시장이 나쁘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그 매도 대금을 국내 금융시장에서 빼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워낙 절상추이가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월달 장세는 외국인들의 기환과 함께 그동안 맥을 추지 못했던 대형주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다분히 있고요. 또 한 가지는 환율만 본다면 환율 워낙 절상과 관련돼서 유리한 입장을 갖고 있는 내수주나 또는 현재 그 수출 대형주와 상반적인 관계를 보이고 있는 현재 중소형주에도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양쪽을 다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원자재 중에서도 구리 가격, 앞에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구리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4거래일째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준비된 차트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전 고점 10월 중순경에 있었습니다.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서 현재 파운드당 3.25달러 수준으로까지 치솟아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 세계 구리 소유의 70%를 장악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중국의 경제가 호조세, 별 이상 없이 계속 탄탄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라는 것인데, 지난 11월 달에도 작년 동기 대비 구리 수입량, 중국이 타국에서 수입한 양이죠. 수입량이 우리 19%나 증가됐다는 결과도 좀 나와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은 내년도 시장 전망을 볼 때 가장 시장에 남아있는 위험 중에 가장 큰 잠재 위험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중국과 관련된 리스크입니다. 중국과 관련된 리스크 중에서 부채 리스크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장 둔화 리스크, 두 가지인데요. 이 두 가지 모두 현재 구리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현재 중국 경제가 그런 정도로까지 둔화되지 않고, 또 현재 잠재되어 있는 부채 위험도 어느 정도는 지금 당장, 더군다나 시진핑 집권 2기를 맞이해서 현 시진핑 주석은 최우선 국정 과제를 디레버리징으로 잡고 있죠. 전 세계에서 가장 오르지 못한 주식 시장이 중국 시장입니다. 어느 정도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점을 본다면 중국과 관련된 리스크가 상당히 완화되고 있다.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다는 점에서 시장에 대한 가장 큰 잠재 위험에 대한 위험도 줄고 있는 측면에서 내년도 시장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면을 구리 가격 상승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현재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건데, 최근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특히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좀 주춤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전기차 완성차 업체, 또 2차 전지 완제품 업체들의 실적이 생각보다 이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자꾸 조정을 받았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시장은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그것도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와 관련돼서 전기차에 소요되는 그런 주요 원자재들이 있죠. 구리 외에 니켈, 리튬, 코발트 같은 그런 원자재들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들도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관련해서 우리나라 전기차, 그중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가장 대표적인 종목들이 포스코 캔텍, 또 에코프로, 또 LNF 같은 이런 종목들도 다소간의 단기 중기적인 주가의 기복은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추세는 아주 탄탄한 상승 추세 선상에 놓여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 ETF 글로벌 증시 흐름 점검을 해봤고요. 자, 우리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상반기에는 사실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11월 들어서 정부 정책 기대감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 지난달이었죠. 10년 만에 800선을 터치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코스닥 정밀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예, 어제 코스닥이 좋았고요. 오늘 코스피가 상승하는 그 와중에서도 또 현재 수급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어제 강하게 매수했던 그 모습을 보였던 건데요. 오늘은 좀 반대죠. 약간 소극적인 그런 모습. 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간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라면 통상적으로 코스피가 강할 때 코스닥이 약했던 그런 모습과는 좀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분위기가 코스닥까지를 포함해서 상당히 우호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건데요. 일단 어제 현재 코스닥 지수가 급등했던 배경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 현재 개인 큰 손들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현재 개정되는 양도세 부과 기준일이 12월 26일 날, 이번 주 화요일 날이었습니다. 그것이 경과된 이후에 그에 따른 부담을 딛고 개인 큰 손들이 대규모로 코스닥을 순매수했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향후에도 유효합니다. 두 번째는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이죠. 12월 달 들어선 특별히 이번 연도에는 12월 달 변수가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코스피에 대한 변수가 컸었죠.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는 상대적으로 현재 좀 대안 시장으로 코스닥에 떴던 측면도 좀 있었고요. 또 현재 1월 효과를 위해서는 현재 12월 달 정도에 코스닥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 수요가 좀 있습니다. 그런 기대감도 현재 코스닥을 들어 올린 배경으로 작용됐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정부의 코스닥 정책,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이것이 큰 몫을 차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들여다보면 세제 개편, 세제 혜택이 좀 있죠. 특히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직접 투자 내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펀드에 대해서 그 투자 금액 약 10%를 소득 공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연기금이 만약에 코스닥 차익 거래를 할 경우에 좀 우정사업본부가 그렇게 하듯이 현재 증권거래사 0.3%죠. 그것을 면세를 해준다. 즉 연기금을 통해서 현재 지금 차익 거래를 유도하는 그런 쪽으로 현재 지금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벤처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차원에서 아무래도 코스닥 상장의 문호를 조금 더 넓힌다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른바 테슬라법인데요. 적자를 보더라도 해당 기업 또는 해당 벤처가 현재 특별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또 성장성까지 있다면 적자에도 불구하고 상장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기술 특례 상장인데요. 그와 관련돼서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도 전반적으로 코스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핵심이 되겠습니다. 현재 막대한 투자 자금 여력이 있는 연기금에 대하여 코스닥에 대한 투자를 확대시키는 쪽으로 간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혼합 벤처 지수를 만든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벤처 지수는 코스피 200 지수로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는 코스피 종목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게 되면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에 절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건데요. 그 코스피 200 대신에 코스피 및 코스닥의 주요 종목까지 같이 현재 합쳐진 혼합 벤처 지수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연기금이 참고 벤치할 수 있게끔 벤치마킹할 수 있게끔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재 연기금이 상당 금액을 위탁 운영, 주변 자산운용사 등의 현재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개 유형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다형주 펀드, 중소형주 펀드, 성장주 펀드, 기타 등등 가치주 펀드도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다 코스닥 투자형을 추가한다는 것이죠. 코스닥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뜻으로 충분히 해석되는 장면인데, 여기서 참고로 국민연금의 지금 현재 2018년도 12월 최근까지의 운영 상황을 우리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전체 운용 규모는 어느새 600조가 훨씬 넘어가고 있죠. 617조 원 정도입니다. 작년 연말 대비로 58조 이상 증가한, 1년 새 10%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건데요. 꼭 지수가 상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순증분이 있습니다. 순증분이 매년 그만큼 국민연금 가입자, 그에 따라서 납부 금액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매년 일정 부분 순증되는데요. 그것이 최소 30조 원 내지 40조 원 정도 되는데요. 금년엔 특별히 주식시장까지 좋아서 그래서 증가분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중 운영 자산 중에서 국내 주식이 약 130조 원 정도 되고요. 전체 운영 자산 중 국내 주식 비중이 현재 21.1%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의 금년 국내 주식 운용 비중의 일반적인 목표치는 20%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 상황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씩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최소 17.5%에서 최대 22.5% 정도 수준까지 운용을 한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목표 비중 근처 최상단 치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21.1%거든요. 이 상태에서 조금 더 올라간다면 최상단 부분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순증분이 없다고 한다면 지수가 조금만 상승하더라도 그 운영 범위 내 최상단 부분에 도달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현재 비중이 부담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그런 와중에서도 코스닥 코스닥 주식을 갖고 있는 규모는 상당히 작은 편입니다. 전체 코스닥 주식 보유 시총 합계는 약 3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30조 정도 중에서 불과 3조 원 정도밖에 되지는 않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적어도 이 상태에서 몇 배 정도로 늘려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이고, 현재 지분 5% 이상 갖고 있는 데는 약 276개 정도 때문에 거의 모든 중요한 종목들은 다 투자한다는 것이죠. 그중 삼성전자의 지분은 약 9.7%고요. 삼성전자 현재 지금 지분 액수는 지분 비중은 23.8% 정도, 전체 운영 자산의 23.8%를 삼성전자를 채우고 있다는 뜻이죠. 따라서 국민연금 입장에 봤을 때는 삼성전자를 추가로 매수하면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은 내년도에는 코스닥에 대한 비중은 상당히 넓힐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 흐름과 우리 시장에 대한 정밀 분석, VIP 투자전략 양우석 해설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